제16회 한세실업배 대학동문전 동국대와 충북대의 2차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김만수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차전에서는 동국대가 승리를 했습니다. 동국대가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충북대가 자신감을 잃을 땐 아닌 것 같아요. 네, 또 2차전은 또 3점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1차전보다 점수가 하나 더 높으니까 2차전에 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승부의 포인트가 될 만한 2차전인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6회 한세실업배 대학동문전 26강 토너먼트로 진행되고요. 총 9점 중에 5점을 가져간 팀이 승리를 합니다. 1차전은 페어 대국, 2차전은 릴레이 대국이고요. 3차전은 개인전입니다. 오늘은 2차전 릴레이 대국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릴레이 대국이 대학동문전의 시그니처 모델이죠.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면서도 선수들이 또 익숙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각 팀당 30분 타임아웃제로 진행이 되고요. 시간 초과 페널티는 시간이 지난 후에 5집이 공제가 되고요. 1분이 추가될 때마다 5집씩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네, 충북대와 동국대의 대결입니다. 2차전에서 끝날 수도 있고 또 3차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결인데요. 만약에 승리를 하게 돼서 두 팀 중에 한 팀이 8강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세안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안대의 입장에서는 어느 팀이 올라올까 약간 기다리면서 보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충북대와 동국대 2차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동국대와 충북대 우승 경력이 없기 때문에 에이스 선수를 2번 중복해서 출전시킬 수가 있는데요. 동국대가 에이스 선수풀이 정말 넓어요. 네, 이번 대회에서 다크호스 중에 다크호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젊은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전력이 강해졌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젊은 선수의 기력이 어느 정도일까? 2차전에서 아마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북대도 만만치 않게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대결을 보여줄지 대국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제16회 한세실업배 대학동문전 동국대와 충북대의 2차전입니다. 동국대가 이번 대국에서 끝낼 수도 충북대가 다시 앞서 나갈 수도 있는 한판인데요. 2차전은 또 3점이 걸려서요. 그만큼도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북대 조경훈 선수입니다. 불어불문학과 82학번이고요. 본인의 기력 향상법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연구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들려줬는데요. 인공지능 공부를 통해서 예전보다 더 늘었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강순찬 선수가 등판했습니다. 식물자원학과 83학번이고요. 이 강순찬 선수는 제주도에서 이 대학동문전을 위해서 바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1박 2일로 일정을 빼서 이 대회에 참가하고 계신데 그만큼 동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차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2차전 릴레이 대국 초반전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확실히 강순찬 선수는 바둑 교육 쪽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으로도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강순찬 선수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네. 굉장히 전국대 우승 경력도 있는 고수 중에 고수이고요. 또 제주도 출신 프로기사들을 당연하게도 초등학교 때 교육을 책임지셨던 바둑 교육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강지범 프로의 아버지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조경훈 선수도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역시 바둑 교육자세요. 그러다가 아이들의 지도를 이제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일만 하시다 보니까 좀 배우는 일도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드셨다 그래요. 네. 나이 50이 넘어서 각종 자격증 시험에 도전을 하셔서 모두 합격을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이력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각종 자격증을 모두 합격해서 자산 관리 이쪽으로 새로운 업을 하고 계신데 바둑이 어떤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어떤 이 집과 세력의 조화, 또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또 공격 약한 돌과 강한 돌의 조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이 자산 관리라는 분야가 또 조경훈 선수에게는 또 맞는 분야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둑과 너무 네. 잘 어울릴 만한 직업을 갖고 계시네요. 자산운용사의 대표로 활동을 네. 하고 계시고요. 이 바둑이 이제 AI 이전부터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긴 했는데 네. AI 등장 이후로는 이제 더욱더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바둑이란 거는 이 실리와 세력의 조화, 또 강약의 조화, 뭐 어떤 또 끝내기에서도 전체에 대한 조화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 그게 우리가 숫자로서 이제 딱 나오니까 예전에는 애매했던 부분들이 인공지능으로 좀 선명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다짜고짜 3-3을 들어가는데 일단은 최근에 뭐 이게 꼭 맞다 틀리다를 좀 OX화 시킨 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이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어쨌든 집부터 챙기자. 세력은 그 두 번째. 이렇게 좀 우선순위가 조금 정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1차전에서도 좀 교훈이 네. 있었잖아요. 중앙은 공배다. 네. 그래서 확실히 근데- 바둑은 귀가 네, 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너무 중앙을 또 안 두면은 그냥 갑자기 중반 이후에 갑자기 바둑이 약해졌고 한 방에 무너져요. 아, 그래서 아까 조화다, 관리가 중요하다 이 얘기는 일단 집으로 시작하는 건 맞는데 그 뒤에 어떤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비어있는 3-3은 다 들어갔고요. 네. 좌상 쪽에서 백이 날일자 정석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저 선택이 맞나요? 글쎄요. 일단 뭐 이론적으로는 좋진 않아요. 왜냐면 아. 끊기는 약점이 남아 있는데 이쪽에 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백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백이 좀 불리한 싸움이죠. 오.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일단 이쪽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흑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쪽을 선수를 뽑는 방식이죠. 네, 이렇게 둬서 백이 뭔가 지키면은 선수 빼고 다른 데 두는 방식이 있고, 예, 원래는 이제 싸우는 방식이 있는데 이미 처음부터 여기 둔 거 보면은 선수를 뽑는 방식으로 흑이 선택을 했습니다. 네. 흔히 1급이다라고 하면은 이 바둑 팬들, 기원에 다니시는 바둑 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1급도 똑같은 1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 그래서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이제 전국구 1급이 있고요. 지역구 1급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국구 1급은 일단 어떤 전국대회 입상 경력 내지 그래서 전국 대회에서 이게 통하는 그런 기력이다. 프로한테 일단 2점, 석점 정도, 네, 그 정도 기록이고 어쨌든 1급인데 프로한테 석점, 넉점이다. 이러면은 지역구 1급이다. 이제 그분들의 평가가 이렇거든요. 네. 두 대국자는 일단 전국구 1급에 해당되는 기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 기력은 일단 선수가 되게 중요해요. 네, 지금 이제 백도 싸우다 말고 이제 선수를 잡는 쪽으로 계속 이제 서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가 이제 흑이 이으면은 백은 선수 잡고 팍 가겠다 그 의도가 너무 뻔하잖아요. 네. 근데 흑은 여기서 이제 손을 뺄 수 있는 기회예요. 왜냐면 따내도 반대쪽으로 따내고 이쪽을 둬도 또 손 빼면 되니까. 자, 여기서가 이제 초반의 포인트입니다. 잊지 않았죠? 반대로 단수 쳤는데요. 자, 선수를 이렇게 잡겠다라는 하고. 뜻인데, 네, 여기서 이제 백이 선수권을 백이 가져가겠네요. 네. 네,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AI가 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다시 흑이 선수를 잡은 듯이 보이는데요. 뭐, 아니요. 아, 그것까진 받아야 선수를 되나요? 얻을 거면은 뭐 진작에 손을 빼게 돼 있어요. 아, 지금은 이제 백이 이쪽을 두는데 백이 사실은 더 빨리 손을 뺐어야 돼요. 백이 입장에서. 이 정도로도 백이 조금 손해를 본 건가요? 좌변 쪽에서요? 아, 원래 아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빵따님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벌리긴 해도 껴붙일 때 받기가 애매합니다. 늘면은 빠져나오면서 오히려 백이
좀 애매해지고요. 네. 그렇다고 뒤로 양보하게 되면은 일단 집이 없으니까 집으로 손해이고. 그래서 백이 손을 뺄 거면은 이쪽에 빵따님이 처리되기 전에 바로 두는 게 좀 나았다는 거죠. 자, 이제 흙이 껴붙이는 것도 어려운 수법인데요. 이제 전국구 1급들이 바둑을 두니까 바둑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그렇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백이 흙이 벌릴 때 선수를 잡고 다른 데 두겠다는 의도이긴 한데요. 지금은 흙이 좀 편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어쨌든 여기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집이 생겼죠? 흙이 세 군데 집이 있습니다. 근데 백이 딱 봐도 요 백의 모양이 있긴 한데 여기 약점 때문에 집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다면 이 흙의 이 모양과 이 백의 이쪽 모양은 흙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이쪽에 백의 귀에 굳혀진 모양과 여기도 흙이 좀 좋다고 봐야 되죠. 그럼 흙이 요만큼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중앙으로 올라갔는데 AI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그래도 모양을 한껏 키워봅니다. 네, AI는 항상 일단은 중앙은 나중에 둬라. 그러니까 순서에 대한 얘기죠. 이쪽을 두고 다 둔 다음에 천천히 둬라 이 얘기인데 다짜고짜 중앙을 두다 보니까 흙이 선수 잡았는데 이수는 이제 역시 이쪽을 뒀어야 돼요. 이쪽을 두거나 변을 두거나 네. 약간 제자리 걸음을 했고요. 백이 변을 차지하면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수가 이제 껄끄럽죠. 저도 백을 어떻게 둬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럴 때 이제 A의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은 AI는 모르면 손 빼라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지금도 손 빼라. 그래도 상변이 커 보일 것 같은데 네. 손을 빼야 되는 거군요. 근데 조경훈 선수는 못 둔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왜 못 두냐? 투자를 했거든요. 네. 백이 여기에 둔 게 상변을 지키겠다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를 껴붙인다고 이거를 싹 포기한다? 네. 쉽지 않은 얘기죠? 너무 어려운 네, 얘기네요.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네. 네. 아, 받았고요. 근데 받으면 어쨌든 손해다. 뭐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중앙으로 뛴 수가 좀 이제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역시 중앙은 좀 집 짓기가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순서라는 게 있는 거죠. 네. 귀 우리가 두고 변 두고 중앙 두고 이 순서가 있는데 아까 백도 변을 둘 수 있는데 중앙 둬서 좀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했듯이 흙도 마찬가지로 변을 둘 수 있는데 귀를 두니까 차이가 다시 좁혀졌잖아요. 네. 네. 순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걸 또 오늘 네. 이 바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일단 흙은 여기를 두던지 이쪽을 두던지 변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흙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흙도 집을 그냥 확 줘버립니까? 일단 뭐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줄 것 같은데요. 하변을 좀 내주더라도 네. 우변을 좀 더 확장을 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뭐 백은 어차피 거기 둬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당연히 흙이 도중골이 되니까 네. 마음 편하게 뒀고요. 원래는 이쪽으로 와야 돼요. 자, 그런데 막상 이렇게 이 한 점이 잡히고 나면 슬슬 뭔가 상대 모양이 커 보이죠? 아, 여기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나요? 네. 원래는 이렇게 똑같이 모양이 되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흙 모양이 더 큽니다. 네. 근데 바둑을 둘 때는 꼭 상대 모양이 커 보여서 움직이게 돼요. 아, 그러니까요. 왜 바둑만 두면 그럴까요? 네. 그 남의 떡이 떡이. 커 보이고 또 남의 그 집이 더 뭔가 좋아 보이고. 네. 강순찬 선수는 또 그에 굴하지 않고 우변 쪽을 두었는데요. 네. 굉장히 넓게 두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기 둔수 둘 때 AI가 좋은 평가를 안 내렸잖아요. 네.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은 집을 지킬 때는 확실하게 지키던가
아니면 아예 안 두던가인데 이런 수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거면은 1, 2, 3, 4선에 정확히 두던가 네. 안 지킬 거면 그냥 손을 빼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 지킨 것도 아니고 뭐 공격이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다 그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은 네, 애매한 네. 수를 정말 싫어하네요. 네. 그 중반 이후에는 공격할 거면 공격하고 지킬 거면 지키고 이게 딱 정확하게 둬야 되는데 일단 AI 입장에서는 지키는 걸 먼저 둬라. 네, 네. 그래야지 승률이 높다. 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네요. 네, 여기서 자 이제 백은 어쨌든 흙이 한번 만약에 더 두면은 뭐 이거는 일단은 좀 만만치 않죠. 네. 그러니까 두긴 둬야 되는데 요 정도나 요 정도를 빠져나오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자, 조경 선수의 판단은 어느 쪽이 될까요? 이거는 뭐 일단 받아달라는 얘기인데 백이 뭐 딱히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습니다. 아, 받아주었습니다. 네. 강순찬 선수도 별게 없다라고 봤네요. 저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상대가 들여다 보면은 받아야지 괜히 반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네. 일단 빠져나오는 것도 뭐 무난한 선택. 타개인 듯 삭감인 듯 좀 모양을 지워 나가고요. 자, 이제 백은 이 나와 끊는 수를 계속 노리고 있는데요. 흑은 일단 정수는 이쪽입니다. 여기도서 이제 집도 좀 얻고 나와 끊었을 때 보시면 저쪽에 돌이 있으면은 이쪽에 돌이 미리 와 있으면 이제 흑이 백을 도로 잡죠. 네. 자, 일단 일감은 여기인데 자, 강순찬 선수는 이제 어느 쪽을 자, 시원시원하게 공격을 가죠. 네. 크게 씌워서. 네. 이거는 나중에 끊길 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백이 이제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여기 이제 지킬 수는 없고, 이제는 이 수도 애매해졌습니다. 오. 붙이면서 모양이 다 깨지죠. 네. 자, 이런 수가 보기에는 되게 좋은데, 다음 수가 이제 마땅치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초반전 종료 일단 3분 전입니다. 나오고요. 네. 이제 두 분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국구 1급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서 그냥 시원시원하게 둬버립니다. 네. 초장을 넘어서서 중반의 영역을 훌쩍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장 나온 선수들은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줄어드는 거죠. 아. 네. 종장 선수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네. 모양이 좀 커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바둑 자체가 이미 구획이 딱 정리돼 버려서 네. 바로 이제 중앙 전투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네요. 자, 중장에 나온 선수들은 더 긴장되는 상황인데요. 바둑 자체는 이제 5대5가 됐네요. 네. 한 가지 이제 포인트는 백이 어쨌든 여기 뭔가 지켰다고 간다면은 흑의 모양은 모두 깨졌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돼서 지켜진다면은 자기 모양은 깨지고 백 모양은 지켜졌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흑도 언젠가는 하변 쪽에서 탈출을 노려야 되는 건가요? 바로 나와야죠. 아, 지금 예, 바로요? 거의 바로 나와야죠. 아. 근데 이렇게 싸움이 시작이 되면은 어쨌든 이 끊기는 약점이 있으므로 흑이 엮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네. 이제 중장의 포인트는 이 수를 둔 이후에 이 복잡한 전투, 중앙 전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백이 밀어간 수도 좀 하변 쪽에 영향을 더 네. 줄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약간 욕심인데요. 왜냐면 흑이 받던 뭐하던 간에 받으면 나 여기 지키겠다. 이 네. 얘기인데 실은 흑은 두들겨야죠. 두들기고 얘들 이렇게 된 다음에 나와버리면은 오히려 흑이 자리를 잡아서 공격이 더 안 돼요. 네. 자, 일단 호구 자리를 두면서 초반전 종료 1분 전입니다. 나와 끊는 수를 더욱더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흑이 이 수가 좀 잘못 둔 수가 돼서 여기 못 두죠, 이제는. 늘어줘야 되고 밀면 여기서도 늘 텐데 자, 여기서 이제
박희종 선수는 여기서 여기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요거를 이제 중장 선수가 결정을 하겠네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선수 교체가 곧 진행이 되겠습니다. 초반전 종료 30초 전입니다. 결국은 거기 지키나요? 아, 역시 찝찝했던 거였죠. 네, 그러나 결국 돌아와야 된다면은 공배가 돼서 하변이 백의 집이 다 돼버렸고 네. 우변은 거꾸로 다 깨졌으니까 이제 백이 좀 유리한 상황에서 중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크게 공격을 가려다 보니까 스텝이 네, 꼬이네요. 그렇습니다. 초반전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게 백도 때리느냐 지키느냐가 어려운 자리네요.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장면에서 선수 교체가 진행이 되겠고요. 이제 중반전 선수들과 함께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16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동국대와 충북대의 2차전 중반전 선수들입니다. 정말 어려운 장면에서 선수 교체가 진행이 됐는데요. 자, 막중한 임무를 맡고 돌아온 박희종 선수입니다. 경영학과 01학번이고요. 재학생 선수가 01학번이죠. 네. 되게 어리게 보이죠? 네. 네. 재학생 선수로 보일 정도로 좀 네. 동안인 외모의 소유자네요.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점점 실력을 쌓아 올리는 충북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도 좀 젊은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요. 김시환 선수입니다. 국어교육학과 17학번이고요. 이 김시환 선수는 재학생입니다. 네, 김시환 선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면서 꾸준하게 성적 올린 선수입니다. 네. 이번 대회 특히 코로나 이후로 성적이 바로 실력이 더 급상승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또 국어교육과 선수들이 좀 많이 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1차전에서도 김태용 선수가 국어교육과였는데요. 또 김시환 선수도 역시 지금 국어 선생님으로 임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백이 바둑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지킬 거냐 때릴 거냐, 여기 지킬 거냐, 여기를 둬서 이쪽을 때릴 거냐, 이걸 골라야 되는데 좀 더 이제 적극적인 수를 선택을 했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파고들어야 돼요. 네. 파고들어야 되는데 막지 않고요. 이쪽이 막혀버리면은 결국 이 아래가 더 크게 들어가죠. 아, 네. 네, 이미 두 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하변을 파고들지 않으면은 집으로 거꾸로 흙이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받아주면 안 되고 AI도 이쪽으로 그냥 파랗게 물들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쪽이 막히면은 들어갔을 때 통로가 없다는 뜻이죠. 흙이 백이 오래 거꾸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네, 지금 이 백의 입장에서는 잡으러 갈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네,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잡으러 가게 되면은 점점 일이 커지는 거고. 네. 안 들어 만약에 양보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수가 큰 역할을 못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백의 응수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김시환 선수가 일단 받느냐 이쪽으로 들어가느냐 여기부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상변 쪽으로 아예 방향 전환을 네. 했습니다. 근데 그 수는 이제 백이 밀어가는 수가 너무나 좋은 자리예요. 이쪽은 어차피 이제 한 번에 집이 안 되는데 네. 여기는 변에서부터 중앙으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집이 갑자기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이제 백은 또 굉장히 요천인데요. 또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군요. 이런 자리가 이제 쉽게 흔히 얘기하는 이 집과 세력을 동시에 얻는 수예요. 네. 변에서는 집이 굳어지고 중앙에서 세력이 굳어지는 뭐 요처 중에 요처. 흔히 이런 걸 이제 해설자들이 대세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대세점이 밀어가는 자리고요. 또 두 대국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 중반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이 중앙 전투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네. 일단 백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좌변 쪽 하나 밀어보는데요. 그런데 받아줘서 그러긴 한데 어쨌든 AI는 다시 백이 좋아지죠. 여기 두게 되면은 백이 좋고 이쪽을 두게 되면은 어렵다. 예, 흙이 뭐 좋다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어렵다. 네, 좀 백이 여기 두냐 안 두냐가 좀 이제 충북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다시 한번 주도권을 백이 가져갔는데요. 네. 백은 그 흙 중앙에 2점을 흙이 안 받았으니까 그 2점머리 때리는 건 작나요? 뭐 그렇게 둘 수도 있어요. 거기도 네, 괜찮아요. 거기도 가능한데 이 중앙은 일단은 확 키워놓는 게 낫죠. 근데 이수는 이거 받아줍니까? 야, 이거야말로 반발하지 않나요? 네, 반발하고 싶은 장면인데요. 여기를 이어도 이거는 이제 뭐 정말 빠질 데 없이 잡혀 있습니다. 네. 끊는 것조차도 장문으로 안 돼요. 김시환 선수가 바로 네. 응징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포인트가 여기인데 좀 어떻게 보면 두 대국자가 이쪽에 흙도 한 번의 실수가 있었고요. 백도 다시 또 한 번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건 살려주는 수 아닌가요? 근데 자체가 백이 좀 받았어야 되는데 흙이 조금 잘못 둔 거긴 해요. 네. 네, 결국에는 이제 이게 살아가면 좀 괴로운 게 붙이고 쌍립 쓰면은 또 끊어진 게 또 남으니까. 그렇네요. 어쩔 수 없이 뒤로 받아줬고요. 네, 다시 이제 여기입니다. 다시. 돌고 그, 돌아서. 네. 근데 다만 이수 교환 자체가 백이 악수예요. 전 백이 이 교환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돌이 무거워져서 이제 다 받아야 되기도 하고 이런데 막 붙여오면 또 골치 아프기도 하고요. 근데 박희종 선수는 상변 쪽을 중시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거 이어줄까요? 무조건 미는 거 아닙니까? 이으려고 하는데요. 결국엔 네. 이었고요. 이 김시환 선수가 열심히 그 실력을 올렸는데 지금 이제 TV 시합은 처음이다 보니까 일단 긴장을 했네요. 네. 지금 과감하게 돌이 나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비 선배들은 어쨌든 16회 동안 진행이 되니까 이런 경험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덜 떨게 되고요. 이제 젊은 후배들은 실력은 셉니다만 TV에 나온 경험이 처음이거나 아무래도 횟수가 부족하니까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뒤에 선배 선수가 좀 네. 기다리고 있으면 네. 무리하다가 바둑이 한순간에 잘못되면 또 좀 더 눈치 보이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네. 일단 TV 대국이다라고 하면은 순간 좀 얼어버리죠.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네. 근데 프로들도 예선 바둑 둘 때, 그러니까 TV에 나오지 않을 때는 그렇게 잘 두는 선수들이 네. 막상 TV 앞에 앉으면은 자신 있게 못 둬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수두룩해요.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흑은 백이 여기 마금수가 또 잘못돼서 자, 흑은 여기를 이제 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미 두 대국자가 여기는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감 있게 백도 여기 못 두고 흑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아마 이 기회가 제가 보기엔 종장 선수 쪽으로 결정권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밀어주는 건 어쨌든 뭐 약간 손해죠. 흑이 이득이 아닙니다. 네. 백을 단단하게 해줘서 중앙 쪽으로 오히려 악수입니다. 자, 한 번 더 밀어가고요. 네. 자, 지금 이쪽이 작다 이거죠. 지금 점점 중앙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예. 왜냐면 백이 은근슬쩍 백의 중앙을 잡고 두니까. 자, 흑이 두 차례는 지금 이쪽을 둔다라고 해서 이 차이가 이제 두 집 반이고요. 흑이 예전 다른 데 두고 있으면은 백이 여기에 둘 기회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7집 반 이상 정도. 이 자리를 이제 누가 두느냐. 네.
아마 중장 선수들이 두진 않을 것 같네요. 여기서 이쪽을 버려야 돼요. 거꾸로. 네. 이쪽을 두고 한 점을 버린 다음에 네. 이쪽으로 오면 되는데 아마 이렇게 두긴 쉽진 않겠죠. 이 선택은 네. 거의 이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네. 네, 그러면 근데 요 모양은 이제 슬슬 타고 나갔을 때 나중에 있는 수로 인해서 백이 미생이므로 흙이 백이 더욱더 자신 있게 두기가 어렵습니다. 네. 백은 어쩔 수 없이 받아두었고요. 네. 아무래도 버리는 수를 선택하기는 좀 힘들었죠. 아무래도 버린다라는 게 이게 좀 자유로운 이 분위기에서 버리기가 되는데 근데 분위기가 좀 얼어붙어 있을 때는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하변 쪽 밀어가는 수를 백이 못 봤더라면 네. 저 버리면서까지 두고 싶은 매력적인 자리가 없었을 것 네. 같아요. 자, 이 수도 지금 좀 굳어 있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수도 그냥 늘어야 돼요. 네. 이 수도 보시면 여기에 당하면은 다 받아야 되니까 이게 한 집짜리에 불과하죠. 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백이 약간 위축돼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데서 느껴지네요. 네. 자, 이제야말로 해야 되는데 다시 기회가 왔는데요. 여기를 더 분위기는 이쪽을 계속 못 둔다고 보면은 아마 요 정도 둘 것 같습니다. 눈길은 상변 쪽, 상중앙 쪽을 바라보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어디일까요? 지금 항상 이 중장 선수들 입장에서는 미리 좀 판을 내가 어떻게 둘까 예측을 하고 나오긴 하는데 이 바둑에서 보면은 초장 선수가 이제 속도감 있게 대구를 하다 보니까 준비해올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네. 그래서 중장 선수들도 약간은 바둑이 약간은 지금 어려운 바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바둑 재밌는 얘기인데요. 늘면은 이을 때 단수 치고 이을 때 요걸 잡을 수가 있어요. 흙이 원래는 꽤 이득을 본 건데 네. 백이 할 수 없이 여기나 둬야겠다라고 하면은 백이 엄청난 이득을 본다는 겁니다. 또 어쩌다 보니까 대세점을 백이 네. 가져가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이제 또 모르죠. 박희종 선수는 네, 여기서 입구서 할 수 없이 여기 두면 뭐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나쁘다면 늘 수밖에 없죠 또. 지금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점점 바둑은 흙이 이제 끊으면서 뜻하지 않게 어려운 전투가 될 겁니다. 그렇죠. 중앙 쪽인가요? 역시 그쪽이죠. 네, 잡으러 가는 게 너무 눈에 보이죠. 네. 이쪽은 두 대국자가 역시 지금은 이제 못 두는 거예요. 네. 자신 있게 못 두는 거고. 자, 일단 이건 김시환 선수도 마찬가지고. 박희종 선수가 네. 수익기가 세서 좀 손해를 봤네요. 중앙 쪽에 네. 끊는 건 못 봤으면 좀 이어두었을 텐데. 이 바둑에서 보면은 이제 고수가 되면 될수록 하수처럼 둔다. 그렇게 변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수 때는 몰라서 지키고요. 이 정도 지금 이 정도 이제 1급이 되시면은 수가 보이니까 이게 싸우는 수를 선택을 서로 하게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더 바둑이 세지면은 초보자처럼 또 지키게 한 다음에 이게 집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판을 넓게 보는 네. 눈을 갖게 되는 거군요. 네, 그게 이제 한 번에 되지는 않고 어쨌든 과정을 거쳐서 네, 그래서 이 고수와 하수는 두는 수법이 똑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분위기로는 결국 흙이 좀 유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는 결국 늘어서 어쨌든 둘 때 자연스럽게 이쪽을 백이 깨지고 있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흙이 좀 좋은 흐름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뭐 이 대국자들의 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나가면 같이 나가겠다. 자, 뭔가 박자를 만들면서 나가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이렇게 두고 여기 지켜버리고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지켜서 백이 유리한 거예요. 네. 근데 이미 그쪽은 이제 생각이 잘 안 되니까 여기 두고 이제 맞게 되겠죠. 이러고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네요. 자, 그러면 요 돌이 들여다보는 게 선수고 이을 때 네, 여기까지 때려놓고 이제 지켜야 되죠. 그럼 여기까지 선수가 됩니다. 이어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흙이 이쪽도 걸려 있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걸려 있어요. 네. 흙이 양쪽을 살릴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있게 돼요. 그럼 백도 잡는데 네. 문제는 이쪽이 이제 펑 떠진다. 이거예요. 네, 결국엔 떠진다. 다시 네. 한번 흙이 들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흙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살면 됩니다만 또 그게 쉽게 또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알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어디가 중요한지 안 보일 때는 네. 바둑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이게 이런 바둑의 운인데요. 네. 어쩔 수 없이 흙이 중앙을 살아가고 어쩔 수 없이 깨게 됐죠. 네. 백 입장에서는 상변에서 좀 제자리 걸음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냥 잡아두었고 이렇게 되면 흙이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되면서 네. 모양 잡기가 더 쉬워졌다는 그렇죠. 거죠. 따내고 다 선수가 돼요.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여기 잡히는 게 보임으로 지키게 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안 두면은 또 흙이 또 지키는 수 두게 되면은 백이 이 자리가 돌아오면은 뭐 흙이 약간 득을 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큰 득도 아니에요. 미세해지고요. 자, 백의 입장에서는 좀 깝깝한 진행입니다. 네. 뭐 별 수 없죠. 지금 견뎌내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흙도 버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흙이 최대한 잘 됐어요. 그래서 다 살릴 수가 있는데 이걸 하고 살려야 됩니다, 여기를. 근데 그렇죠. 지금 있는 수가 이 수가 또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네. 약간 흠집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아, 백도 그걸 안 이었어야 돼요. 여기 둬야 됩니다. 결국은 또 흙이 또 여기 두게 되는 거죠. 이쪽을. 네, 지금 이쪽을 두길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흙이 10집 유리하고 아까 이게 이제 결정적이긴 합니다만 여기 지켰으면 어려운 바둑이고 이게 네. 10집 이득이에요, 여기가. 전반전 종료 3분 엄청 큰 전입니다. 자리네요. 자, 지금 종장 선수들은 백이 만약에 충북대 차례에서는 일단 여기부터 지키고 두게 되는 거고 네. 또 반면에 동국대 입장에서는 여기부터 둬 놓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두 선수는 자신 있게 여기 못 두고 있어요. 네. 하여튼 뭔가 이 두 대국자가 그만큼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여기는 끝낼 수는 있는데 결국 두 점짜리라 너무 작아요. 네, 결국 이제 하변을 이 자리가- 바라봐야 되죠. 네. 뭐 너무나도 그냥 선명하게 지금 AI는 이수만 지금 파랗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김시환 선수가 또 중요한 네. 순간에 손을 멈췄습니다. 네. 이렇게 한 템포 쉬어가는 게 판을 넓게 바라볼 네. 수 있는 팁이기도 하죠. 이제 슬슬 좀 못 뒀네요. 우변이요. 이거는 또 그렇죠 차이가 10집 차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야, 이제 또 백이 어쨌든 중앙으로 두면은 이제부터 바둑입니다. 지금 선수로 볼 수도 있는 자리인가요? 뭐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은 이쪽이 선수가 되니까 여기는 네. 이수 자체가 좀 작아요. 일단은. 왜 우변이었을까요?
이상하게 바둑을 내가 둘 때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요. 옆에서 보이면은 잘 보이고 네. 뭐 그런 게 바둑인 걸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지금은 백이 여기를 두들기고 흑이 연결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기 선수로 정리가 돼요. 그런 다음에 백은 이제 이거 잡으면은 이제부터 바둑입니다. 네. 중반전 종료 1분 전입니다. 자, 이제 중반전 선수들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요. 네. 제가 보니 여기서 박희영 선수가 지금 중앙을 자꾸 좀 아예 못 두고 있으니까. 네. 조금, 먼저 어쨌든 두었고요. 거기 뒀는데요. 네. 예, 동국대 입장에서는 약간 씁쓸해지는 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만 급수를 정확하게 못 때렸어요. 여기 먼저 때려야 되는데 여기 정확하게 못 때려서 예, 흑의 입장에서는 중반전 종료 30초 전입니다. 네, 이쪽을 먼저 두면 약간 차이가 나죠. 자, 어쨌든 뭐 중반은 백이 좋지는 않네요. 네.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김시환 선수는 아무래도 종반전 네. 선수들에게 넘기려고 그렇죠.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연구가 된 장인준 선수가 나오는 게 중반전 동국대 종료하겠습니다.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박희종 선수와 김시환 선수의 대국이었습니다. 이후 후반전이 정말 궁금한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16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충북대와 동국대의 2차전 종반전입니다. 오늘 이 종반전이 아마 이번 대회에서 가장 어려운 종반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난이도가 꽤 높은데요. 충북대 유이상 선수입니다. 국제경영학과 95학번이고요. 직업은 또 바둑학원으로 네. 바둑 교육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청주에서 좀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신데요. 우락부락하게 생기셨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아이들한테 잘해주시는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네. 동국대학교 장인준 선수입니다. 전기전자공학부 11학번이고요. 현재 직장인이고요. 또 작년에 네. 장인준 선수가 종반전 선수로 나와서 세안대에게 또 1승을 거둔 적이 있어요. 네, 영생 출신들하고 대결해서 승리를 거뒀을 정도면은 바둑대의 또 숨은 강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국대는 최강의 선수를 내보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둑 교육에 힘을 쓰고 있는 유이상 선수와 또 동국대 에이스 장인준 선수의 만남입니다. 일단 바둑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이미 어렵게 짜여진 종발이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는데 네. 일단 백흑이 둔수가 일단 첫 번째 수 자체가 너무나 어렵네요. 네. 여기를 이제 찔러달라 그런 얘기인데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은 네, 요 수가 나갈 수가 없죠. 아, 연결이 네, 되네요. 그래서 끊어달라라는 얘기고 네. 백은 이제 결국 여기를 이제 지키고 흑이 두면은 끊는 약점 때문에 결국은 받아야 돼요. 받으면은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이렇게 제압을 하면은 이제 어려운 바둑입니다. 비슷한 맥락인가요? 백이 네, 늦춰서 여기서도 받았는데요. 정수예요. 이렇게 두고 받아도 되고요. 그냥 네. 둬도 비슷합니다. 자,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가 생겼죠, 대신에. 네, 왜냐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잡으러 와도 찌르는 수가 네, 요소로 이제 성립되지 않으니까 선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흑이 잡았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중앙 처리가 좀 부정확하다. 지금 이수는 좀 그런 얘기고 하필 선수가 아니에요. 그냥 한 점만 주면 되는군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찔러도 이해면은 굉장히 부정확한 수가 됐고 아. 백이 호구가 이 흑을 꼭 잡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이 수를 둠으로써 이제 흑의 백은 약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당히 두터워졌네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 바둑은 결국 이제 선수에 대한 권리가 중요한데 백이 이 끝내기가 세 군데 좋은 끝내기가 남아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여기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이쪽이고
세 번째가 여기 세 군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은 백이 닫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 둘 수가 있을까요? 일단 흙이 여기도 살려야 되죠? 네. 살려서 정리를 하면은 흙의 입장에서 선수권을 흙이 이제 백에게 내주게 되는데 일단 여기 선수하면 뛰는 것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되죠. 네. 여기 늘면은 역시 다음에 들어가는 수가 4활에 걸림으로 받아야 되죠. 아. 네, 그럼 다 이게 다 싹 다 선수가 됩니다. 그렇네요. 여기 두 군데는 흙이 손을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수가 없었더라면은 안 받아도 되는데 일단 선수가 다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젖혀 있는 끝내기를 하게 되는데 젖혀 이은 다음에 또 선수가 또 듣죠 이렇게. 또 당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순서가 백이 어쨌든 흙이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 1번, 2번, 자, 3번 이 순서만 밟아오면은 백이 오히려 역전이다. 지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이 끝내기 수순을 잘하면 다 둘 수가 있는 자리군요. 네, 지금은 다 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흙이 최대한 네. 어렵게 받아두었는데 빠져서 둬야 되는 네. 거 아닌가요? 젖힌수는 약간 손해죠. 네. 그리고 실은 여기를 먼저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받는 거기요. 건 작습니다. 손을 뺄 수가 네, 있어서 이제 흙이 작습니다. 실수였는데요. 실은 백이 이렇게 어렵게 둘 게 없는데 네, 이쪽도 먼저 이제 찔러 봐야 됩니다. 그리고 흙이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야지만 이제 끊는 수가 안 되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젖히는 수가 절대 선수가 됩니다. 이젠 좀 다른가요? 네. 이쪽이 선수가 돼서 네. 젖혀 이으면은 흙이 손을 빼기 어렵죠. 그럼 여기 끊고 나가고 이쪽 나가면은 받아야 되는데 탁 끊겨서 잡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백이 이 막은 수가 굉장히 작은 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다 둘 수 있다 이 말씀 드렸는데 결국 세 군데 다 못 두고 있습니다. 네. 흙이 상변 쪽 들여다본 네. 자리도 받아두었고요. 자, 요것도 이쪽으로 받아야 돼요. 결국 이게 두긴 둬도 연결이 급급하다 보니까 두 집에 불과합니다. 네. 백이 약간씩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 손은 지금 장민 선수가 한탕을 노리는 건데 이쪽을 이제 받으면 네. 집으로 무조건 손해입니다, 흙이. 근데 왜 뒀냐? 단수 치고 여기 단수 따낼 때 이으면은 이 수가 이제 안 돼요, 맛보기로. 차단이 됐네요. 네. 받아주니까 이게 걸린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한탕을 노리는 건 뭐냐면은 네. 이거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흙이. 근데 하변 쪽과 네.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좀 뭔가 애매하다 이거죠. 이제 찔러 가고 일단 막고 끊으면은 지금은 이제 이쪽이 끊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것도 일단 흙은 손해인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흙이 네. 잡으러 가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수도 네. 대합수예요, 지금 집으로는. 차단을 한다면은 차단이 된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은 백이 여기를 지금 막은 게 그만큼 찔러가면 받아야 되니까 집으로 지금 의미가 없어요. 작은 자리였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둘 때도 백은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좀 정수였다 그런 얘기네요. 네. 자,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하변 차단할까요? 네, 지금 흙이 둔 게 다 손에 수여서 하변을 찌르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차단해 가고요. 장인준 선수 힘이 대단하네요.
백이 살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뻥 뚫리니까 답이 없죠. 네. 그다음 여기를 뭐 안 지킬 수는 없고 끊어야 되는데 지금은 걸렸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걸렸어요. 어떻게 끊어도 둬도 네, 지금은 안 됩니다. 절묘하게 안 되네요. 상면 쪽 연결하는 수단도 네. 아예 없고요. 그 찝어서 위쪽으로 단수 치는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상변 쪽에서 네. 네. 그냥 찝고 이어서 이것도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백이 이제 흙에 집으러온 손해인데 둔 이유가 여기 이제 못 두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냥 찝는 것도 안 되고요. 저 뭐 비슷합니다. 여기 두고 끊어도 이으면은 따낼 때 그러니까 이어주질 않으니까 패도 잘 안 나죠. 똑같은 모양이 네. 되네요. 자, 그래서 상변은 연결 수단이 없고 하변도 지금은 백이 연결하는 수단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너무 좀 복잡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백이 그냥 끝내기로 탁탁 세 개를 다 뒀으면은 백이 기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하필 여기 막은 수가 충북대 바둑은 그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희한하게 이선 처리에서 좀 잘못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네요. 네, 그렇네요. 지금 이제 흙은 뭐 굳이 패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받아줬고요. 지금 한 16집, 17집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백은 하변이 뚫리더라도 4점을 잡아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쪽 버틴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찌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뒀을 때 버틴 수는 있는데 어쨌든 뻥 뚫리면 이쪽이 뚫리면은 대책이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한 점이 연결해 가면서 사니까 백은 집 손해가 꽤 큽니다. 이렇게라도 버텨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하변 쪽이 뚫리면 이제 바둑이 또 다 정리가 돼서 기회를 노릴 만한 곳이 네. 별로 없네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수가 백이 가장 좋은 기회인데 그러니까 집 자체가 이렇게 된다고 봐도 하나, 둘, 셋, 4집짜리였어요. 네. 생각보다 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유이상 선수가 받아둔 것이 좀 많이 아쉽고요. 장인준 선수가 우변 쪽 젖혀간 것 자체로 본다면 네. 이 노림수를 전체로 보고 있어서 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네요. 근데 네. 지금 저친수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었는데 네. 돌고 돌아 지금은 좋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5분 남았습니다. 장인준 선수가 노려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호인분들 바둑에서는 이 종반은 일단 뭐 계산이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고 네, 일단 사고가 터지냐 안 터지냐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지금 이제 이거 뭐 대형 사고가 터져버려서 수습이 참 어렵네요. 유이상 선수도 답답하겠습니다. 또 보이는 게 더 괴롭네요. 네, 어쩔 수 이래지나 없이. 뭐 저래지나 똑같다. 그냥 승부로 나가는데 이거는 지금 전멸입니다. 네, 한번 잡아봐라. 이렇게 네. 도전장을 내민 건데요. 지금은 이제 뭐 백이 이쪽은 다 옥집이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밖에 없어요. 네. 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패드 형태에서 뭐 어쨌든 판을 짜가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이것도 들어가고 받으면은 욕집이 되니까 반발하는데 역시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모양이 네. 그 위쪽만 네. 잡아둬도 자체 수상전이 백이 오히려 부족입니다. 그런데요. 근데 어쨌든 뭐 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뭐 아예 할 게 아예 없습니다. 네. 그 일국대 세안대와 동국대 네. 대결에서도 돌아본다면 장인준 선수가 종반전에서 정말 어려운 순간에 들어가서 네. 이겼거든요. 네. 혹시 종장에 나올 때는 다 이유가 있죠. 네.
팀 대결에서는 세안대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때 일국대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대학 동문전도 한 해 한 해 어떤 약간 그 트렌드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AI와 코로나 이전에는 강한 일장을 보유한 쪽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석 공부가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이제 굉장히 컸는데 AI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그런 포석과 정석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강한 일장을 초반에 일단 등장을 시켜도 상대 선수들도 어영부영 다 틀어막는 거예요. 그 초반에 기력대가 상향 평준화가 네.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다시 이번에는 강한 3장을 보유한 팀이 역시 다시 성적을 내는 게 이번 대회의 성적이 좋은 팀들의 공통 사항입니다. 네. 중반전보다 종반 네. 선수들의 활약이 좀 더 눈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둑이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초장, 중장 선수들은 이 반상을 좀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종장 선수들의 시간도 짧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다 풀어나가야 되니까 강한 3장을 보유한 팀이 이변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점점 강팀으로 변모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나오고 또 이 대학 동문전의 네. 룰도 재밌게 바뀌면서 네.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요이상 선수가 최대한 어렵게 꼬아보는데요. 일단 뭐 백의 입장에서는 패가 되면은 일단 최고 좋죠. 뭐 이렇게도 뭐 유리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패가 되면은 얘기는 조금 달라지는데 자, 흙이 찔러가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응징이 됩니다. 네. 장인준 선수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또 보는 입장에서는 쉽게 보이는데 두는 네. 입장에선 또 어려울 수 네.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이제 버텨야 되는데 결국 찌르면 비슷해요. 네. 찌르냐 찌르지 않느냐입니다. 일단 펜은 하나 따냈고요. 또 이 승부가 결정짓는 이 상황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을 하죠. 네. 서두르지 않고요. 자, 이런 게 사실은 실력이고 이제 종장 선수의 최고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담도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마무리 선수니까요. 네. 지금은 백이 자체로 죽었어요. 네, 자체로 잡혀서 더 이상 좀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패와 관계없이 궁도가 네. 안 나고요. 이제는 뒤로 받아도 1분 남았습니다. 자체로 잡혀있는 네. 형태죠. 네. 어쨌든 이 바둑은 이제 중반 때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백이 이 자리를 둘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죠. 네. 네, 근데 이 좁은 지역에서 전투를 엎치락뒤치락 서로 하다가 뭐 약간은 그게 또 바둑이 운이기도 한데 어쨌든 흙이 이쪽을 두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백이 깨져버렸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이 대마가 약간 약해진 측면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백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유이상 선수가 돌을 거뒀네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시계 시정. 저희가 종반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꽤 높은 종반전이다라고 네. 했는데 장인준 선수가 예상과 달리 끝내기로 가지 않고 좀 노림수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동국대학교가 흑불개승을 거둡니다. 네, 유이상 선수와 장인준 선수의 중반전이었는데요.
결과는 동국대학교가 승리를 하면서 5대 0으로 충북대학교에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종반전 장인준 선수의 힘이 대단했는데요. 이 노림수를 잘 본다는 건 그만큼 수일기가 탄탄하다는 네. 것이겠죠. 어쩌면 실력이 있다는 부분인데, 근데 이 유희상 선수도 이렇게 잘못 둔 부분은 적었습니다만, 네. 이 끝내기라는 분야는 한 번 실수가 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죠. 그래서 이 마지막 선수가 그만큼 부담이 있는 건데 장인준 선수가 어쨌든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국대학교가 8강 진출에 성공했고요. 세안대와 동국대학교가 8강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됐는데요. 작년과 이어서 리턴 매치네요. 그러네요. 근데 전력이 보니까 동국대가 약한 전력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세안대도 영생 출신 선수들이 많은데 숨은 강자들이 동국대에 꽤 많아서 8강전 아주 치열한 한판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은 16강 대결들도 많은데요. 재밌는 대결들이 많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만수 프로,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